마이크를 안 켜고 마하바냐바람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못 들으셨겠는데요. 다시 한번 할까요? 마하바냐바람인. 네, 한겨울 같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풍경은 참 좋은데 하우링이 좀 생기네요. 좀 떨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는 길이 조금 쉽지 않았죠. 근데 풍치는 좋습니다. 우선 법문을 열기 전에 전문가들의 예측처럼 오늘 아침에 1000명이 넘었어요. 코로나 확진자 이야기입니다. 최대 고비 같은데 요즘에는 이제 그 코로나 방역 단계가 있어가지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하고 실생활하고 바로 연결되고, 특히 이제 그 실생활에 연결되다 보니까 실질로 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생활이 어렵고 서민들이 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거는 이겨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측하기에는 뭐 섣부른 예견은 삼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좀 섞은 그런 예측을 하자면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 전에 마지막 피날레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희망 섞인 얘기를 해봅니다. 올 겨울을 잘 보내면 내년 봄은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이제 봄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많은 의료 전문 기관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서 최대한 빨리 일반 대중들에게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내년 3월 이후에는 그런 청정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가 세계적으로 드러났잖아요. 좀 자부심이 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얘기지,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거나 또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가장 가까웠고도 먼 나라였던 일본이 여러 가지 몽리를 부리면서 우리나라가 기술 개발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많아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동안 의존도가 좀 높았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19 함께 왔던 그런 일들이고, 또 우리의 옛날 신라시대 때의 그 당나라 같은 역할을 했던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잘 산다는 얘기는 돈이 많고 뭐 국가 예산이 많고 이게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하루에 최대 20만 명씩 확진됩니다. 물론 인구 대비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인구 대비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국가의 의료 체계나 보건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20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20만 명. 제가 있는 성남시가 한 90만 명 되는데 100만이 좀 안 되거든요. 98만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전 도시가 감염되는데 5일이면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1000명이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00명이 넘었는데 1030명인가가 발표가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제 소스라치게 이제 놀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국민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성. 이게 시민성인데, 민주 시민성인데, 이게 우리 안에는 아주 오랜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근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걸 제대로 공부하면 그런 줄기가 보이는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귀로만 귀동냥만 하다 듣다 보면은 근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아요. 70년대에 80년대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역사나 이런 것들 공부를 잘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는데 줄기줄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이후에 이전에 사극은 많은데 근현대의 이야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근현대를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옆으로 새길로 빠지니까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는 농민운동부터 동학부터 해가지고 쭉 와서 촛불까지 민주 시민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식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게 그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36년의 긴 강점기에서도 독립을 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DNA는 그런 이제 민주 시민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너무 또 가면은 우리 본문하고 또 너무 새길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가 극복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우수한 그런 국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예측도 해봅니다.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2.5단계가 딱 되니까 일반 가게들이 9시면은 문을 닫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8시 50분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게 주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게 자발적인 거거든요. 9시에 문 닫고 집에 가라 그러니까 밥 먹고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시간 보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는 있느냐. 외국에서는 그렇게 좀 통제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억압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과격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발성이 국민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꼬르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금은 조금 확진되고 있지만 코로나19도 결국 우리 함께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조기에 종식해서 코로나 청정국이 될 거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좀 믿고 개인 방역에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서두를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서두를 길게 했으니까 이제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우리 금강정사에 신도분들이 입구만 나와 계신데 아주 방역을 잘 지키셔가지고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법회에 임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법회에 못 오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다가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우리 금강정사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다른 사찰들보다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6명이 시청 중이더라고요. 6명. 지금은 이제 몇 명쯤 시청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회원이 220명 정도가 회원이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이 구독자를 늘려야 됩니다, 이제. 구독자를 늘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꼭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건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좋잖아요. 안 좋으면 안 눌러도 되는데, 좋잖아요.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좋아 보이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가섭스님이 법문하고 나가지고 회원이 100명이 늘었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가피로운 일입니까? 근데 가섭스님이 법문을 하고 유튜브 홍보까지 했는데 회원이 제로 상태다, 늘지 않았다 이러면 종무실에서 싫어합니다. 지금까지는 종무실에서 이렇게 바라본 눈빛이 다음부터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방송도 하지만 앞으로 이게 다양해질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제 되면은 기존에는 사찰에 와서 내지는 녹화된 분만 녹화된 그런 콘텐츠만 볼 수 있던 것들도 이제는 어디에서나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스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또 금강정사의 우리의 부처님도 뵐 수 있고 도량도 볼 수 있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뭐 인트로 화면처럼 이렇게 금강정사 소개를 하는데 아따야 항공 촬영을 했어요. 그 드론으로다가 그래야지 얼마나 멋있게 나오는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은 사찰 보면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2월 달이죠. 다사다난했다고 하는 말들을 12월 달에 많이 하는데 올해는 이 다사다난했다는 말로 표현하기가 부족해요. 얼마나 많은 이제 일들이 있는지 이게 막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일들이 많은 해인데 개인적으로도 그럴 겁니다. 돌이켜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어제 무슨 책을 보다가 그런 구절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민이 아주 깊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걱정을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이 많아서 잘 풀리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에도 그런 고민이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1년 전에도 고민이 있었지. 그러니까 1년 전에 고민이 지금도 고민이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1년 전에 고민이 잘 기억도 안 나. 다만 그런 걱정거리가 있었다는 것만 기억나는데
무슨 일로 내가 마음이 상하고 걱정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이제 유추해 보면은 지금 걱정거리도 내일 모레나 한 달이나 내년 1년 뒤에 가면은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내가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꽉 잡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 사연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경우가 많죠. 저 밖에 내리는 눈과도 같은 것이 우리들의 잡념이고 걱정입니다. 하염없이 내리고 있지만, 하염없이 쌓이고 있지만, 따뜻한 온기를 만나고 또 물을 만나면 금세 녹아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걱정거리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탁 걸려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걸리는 게 다반사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그물에 자꾸 걸려요. 욕망이라고 하는 그물이 있는데, 근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물이 마음을 보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촘촘해. 그래서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걸리면은 더 거기에 빠져들고 호족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불자들이 그런 마음의 욕망들을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해서 잘 알기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현장에서 현실에서 잘 본인에게 대입이 안 돼요. 마치 소설책에 아니면 드라마에 주인공이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돼야 되는데 마치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그런 번뇌나 괴로움이나 번민이나 이거를 내가 소설책을 읽는 때의 마음 내지는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의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건 객관화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나로 하는 내 스스로가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내가 된다는 것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괴리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이나 그러한 번민을 벗어던지거나 해결하는 것을 나의 일로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받아들이는 게 대입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거를 늘 강조하고 있고 부처님께서 그거를 늘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정근이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정근이 뭐냐 그러면 초기 불교의 초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이루는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 지혜로운 삶, 그 다음에 자비 실천이 넘치는 삶, 그러한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루는 그러한 길을 가는 37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37가지, 그러한 삶을 돕는 37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 중에서 4가지 사정근이라. 그 사정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아직 생겨나지 않게 하고 생겨나지 악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고 하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제 나쁜 습관을 말하는 거죠. 나쁜 습관, 마음에서 올라오는 나쁜 습관들. 그리고 이미 생겨난 악은, 이미 내가 고착된 나쁜 습관들은 온전히 끊어버리며, 자, 끊으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생겨나게 하고, 또 이미 생겨난 선은 더욱 증장시킨다. 이게 이제 사정근인데,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천수경을 읽는다든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십선행과 십악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입으로 질 수 있는 거, 몸으로 질 수 있는 거, 마음으로 질 수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3가지, 4가지, 3가지 해가지고 10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굴리면은 선이 되는 거고, 그거를 잘 굴리지 못하고 끌려가면은 나쁜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는 규정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인데, 불교는 그 무엇도 고정돼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도,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선인 것이 어떤 사람이 악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악인 것이 어떤 사람에게 선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딱 기준 삼아 가지고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극락도 천당도 지옥도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에 갈 인연을 지은 것이 중요한 거지, 원래 거기 있는데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강경사 도량이 있잖아요. 도량이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강경사에 내가 지금 마음을 내서 금강경사에 와서 법문을 듣는 것과, 금강경사라고 하는 거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듣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마음이 지금인 거지, 지금이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금강경사 있다, 금강경사가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과 악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뿐이지,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한번 풀어보면은, 입으로 이제 지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입으로. 이 4가지나 돼요. 제가 입으로 얘기하는 걸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원래는 신구예요. 신구이. 몸으로 짓는 거, 그리고 입으로 짓는 거, 뜻으로 짓는 건데, 제일 먼저 요 입으로 짓는 거가 얘기하는 이유가 가장 범하기 쉽기 때문에. 입으로 짓는 거. 잘 알죠? 그죠? 네.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거짓말. 그리고는 거짓말하는 거, 욕설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꾸미는 거, 과장되게. 제가 깜빡깜빡 기억이 안 날 때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역시 우리 포교사분이라, 우리 포교사분은 1급이실 거죠 아마? 전문 포교사시죠? 역시 탁탁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법문할 때 틀린 거 얘기할까봐, 스님 저거 말씀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바로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되게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짓는 게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굴리면 선행이 되는 거고, 이거를 잘 못 굴리면 악업이 되는 거잖아요. 악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냐? 그렇게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할 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줄여가야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거짓말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선한 거짓말도 있다고 그러죠.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그걸 하얀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하얀 거짓말. 그럼 파란 거짓말도 있어요. 그것도 빨간 거짓말도 있잖아요. 더 심한 건 새빨간 거짓말이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은 뭐냐면 자기도 손해보고 남도 망치는 거예요. 이 새빨간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할 때 불자들이 내가 그래도 불교를 조금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게 언제냐면 자기도 모르게 꾸민말, 욕설, 이간질,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탁 느낌이 와요.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거짓말을. 내가 꾸민말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요만한 걸 요만하게 얘기하는 습관이 있네? 요만한 걸 자꾸 부풀려서 얘기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10원짜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10원짜리라고 표현하니까 굉장히 없어 보이네요. 그죠? 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욕설이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막 욕이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사람. 무슨 비빔밥도 아니고 말의 절반이 거짓말이, 욕설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욕설이 얼마나 또 찰진지 몰라. 그냥 착착 입에 붙어가지고 어떤 때는 또 욕 잘하는 할머니를 또 무슨 장인인 것처럼 달인인 것처럼 또 소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좋아 보이지 않던데. 그냥 욕도 그냥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욕쟁이 할머니는 너무 심하게 욕을 해. 저주하듯이 하잖아요. 그게 뭘 좋다고 그걸 또 방송에 내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욕을 하게 되면 성질이 아주 굳게 됩니다. 괴각스럽게 돼요. 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욕설을 하지 말아라. 이간질 하지 마라. 이간질 하면은 혀가 2개가 된다는 거예요. 혀가 2개인 동물이 있어요. 혀가 2개인 동물. 뱀. 이건 뱀이라고 표현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뱀. 뱀이 혀가 2개잖아요. 이간질 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이제 꾸민말이라든지 거짓말인데 불자들이 이 입으로 짓는 업을 할 때 탁탁 자기를 반주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요 4가지 중에 하나도 걸리고 있지 않는가? 걸릴 수 있죠. 걸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걸리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 대단한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왜 그러냐? 부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부처님 말씀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기 전에는 아예 몰랐던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꾸미말하고 있는지, 이간질하고 있는지, 욕설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그걸 알게 된다는 거는 엄청난 마음의 힘을 얻은 거있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종자가 있는데 그 진실 종자가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종자. 본유 종자라고 하는데 유식에서 이제 하는 말인데 우리 안에 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DNA예요. DNA. DNA. DNA는 그 다음으로 유전되는 거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좋은 점만 유전받는 게 아니라 이상한 나쁜 습관도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물려받아요. 그게 DNA잖아요. 그게 종자예요. 씨앗.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마음도 오늘의 마음이 내일로 유전되는데, 그 진실한 종자가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쁜 걸 개발하면 나쁜 것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아야 그러한 이제 진실한 종자를 지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입으로 하는 거 했으니까는 몸으로 하는 거 하나 보면은 몸으로 하는 거는 3가지가 있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죠.
마음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것도 탐진치가 또 있잖아요. 이게 세 가지가 우리가 살생을 하거나 또 도둑질을 하거나 또 사음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절대로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 탐진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10가지가 내가 얼만큼 이거를 선으로 할 거냐 악으로 할 거냐, 그 여기에 사정근이라는 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걸 끊어야 되고, 만약에 좋은 습관이 내가 하고 산다면 그걸 더 개발해야 되고 또 증장시켜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돌아보면서 내가 또 아쉬운 건 또 없던가, 내가 1월 달에 세웠던 발언들이 이루지 못한 건 없는가 를 살피면서, 만약에 올해 다 하지 못한 그런 선근이 있다면 내년에 더 증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1년을 돌아보니 이 10가지의 행위 중에 이 악쪽으로 좀 더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싹 트지 않은 악이 있다면 완전히 생겨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사정근에, 이 사정근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펴서 선과 악의 좋은 습관을 자꾸 좋은 습관 쪽으로 마음을 길들여 몰아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마음도 잘 몰아가야 됩니다. 양치기가 양을 잘 몰듯이 우리도 그 마음을 잘 몰아가야 된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게 막 달려가지고 언제 어디서 낭떠러지로 내지는 떨어질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정근을 배우면서 오늘은 법구경의 구절을 제가 한 구절 옮겨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비로소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아 말라서 초췌해지리라. 그러나 지난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리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 마라. 오직 현재에만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진실하고 굳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우리가 이 법국에 나와 있듯이 지난 날들은 지난 날이에요. 지난 날을 자꾸 떠올리는 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자꾸 떠올릴 때 언제냐면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인연이 깊을수록 가까운 거 가지고 자꾸 대내가지고 싸웁니다.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난 거 가지고 싸우는 거? 부부예요. 정답입니다. 부부만큼 지난 거 가지고 꼬치꼬치 그냥 캐가면서 옛날에 네가 그랬잖아 라고 해가지고 싸우는 게 부부예요. 왜 그럴까요?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연이 깊기 때문에. 인연이
지중할수록 자주 싸워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남하고 잘 안 싸우잖아요. 별로 뭐, 예. 큰 건이 걸리지 않으면 남하고 잘 다투지 않습니다. 자제 맨날 싸우는 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달리 말하면 인연이 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연이 깊어서. 그 인연의 도리를 알면 싸우더라도 너무 많이 해줘서 싸워야 돼. 아우, 당신은 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주고 좀 조금만 주세요.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데, 이러고 싸우기 얼마나 좋을 거예요. 싸워도 이게 격이 다르고 질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같아. 뭘 많이 안 해줬다고 서운하다고 싸우죠. 근데 거의 다 그것이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의 일로 촉발은 됐지만 결국 얘기 나오고 또 싸우다 보면 옛날 얘기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다음에 제일 과거 가지고 싸우는 게 뭐냐면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막 얘기 나오다 보면 초등학교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제. 한감이 넘은 형제들이 얘기하다가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얘기까지 나와, 이제. 그때 너는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 너를 편애했잖아,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일상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늘 그런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법국에도 나와 있듯이, 과거에 매우지 마라, 걸리지 마라,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일로 인해 후회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후회하지 마라. 그리고는 이제 미래에 올 일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은 이렇게 두 가지 보면은, 하나는 후회, 또 하나는 걱정. 이걸로 딱 채워 있어요. 오른쪽 팔, 왼쪽 팔. 오른쪽 눈, 왼쪽 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있는 것처럼 한쪽에는 후회, 한쪽에는 걱정. 오지 않은 미래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또 내년에 내가 존재할지 존재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값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얘기했듯이 과거의 그러한 일로 채운다든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내 현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진실하고 굳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을.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이어지면서 내 삶이 쭉 이어지는 것과 같은 거다.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잘 못 살면 모든 게 다 허망한 게 돼버린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 12월 마지막 본문 주제를 진실하고 굳세게라고 해서 간단하게 제목을 지었어요. 이 굳세게, 그러니까 갑자기 본문 하면서 굳세어라. 아시죠? 굳세어라. 유행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굳세어라. 그래서 입으로 흥얼흥얼 대면서 본문을 마무리했는데, 우리가 좀 더 아주 굳센 마음으로, 근데 그 굳세기만 하면은 사람이 억세게 돼요. 그래서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 진실한 사람만이 유연성을 가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거나 마음을 쓸 때 유연성이 떨어지면 그냥 억센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굳센 그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또 한 번 더 돌이켜보면 마음이 굉장히 유해지고 유연해지고, 이걸 수순한다고 그래요. 경전에서는.
우리가 본연행원에서는 수순중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수순이라는 말이 뭐냐면 유연성을 잘 따라가는 거. 거부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막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걸 원하지 않거든요. 막 따라와라, 막 믿어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생각해보고 진실하게, 그 다음에 담대하게, 굳건하게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일방적으로 믿으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실하고 굳세게 또 살아갈 것, 그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최선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을, 아주 이 고고정정한 말씀을 잘 새겨서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희망찬 또 소해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강정사도 이제 해돋이를 할 거 아닙니까? 신년에 또 그때 함께 만나서 마음으로 부처님에 대한 귀의하는 마음을 더 증장하고 또 신심을 더 키워나가서 보존 행자로서 행원공로제를 잘 이루어가지고 너와 나 우리가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러한 우리들만의 수행도량 금강정사를 이루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부처님의 큰 말씀 전해주신 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